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실천 과제 가운데 대구 경북 공약은 16개가 포함됐습니다. 대구시가 2년 전 어렵게 유치한 제3정보통합전산센터의 공사가 공사 발주 방식을 두고 생긴 갈등 탓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는데 달라진 정부 교육 정책에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치맥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킨 43만 마리와 맥주 32만 리터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무려 37도, 내륙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폭염은 주말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대구에는 오늘로 열흘이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낮 기온은 폭염 경보 수준을까지 올랐던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바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온열질환이나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폭염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2년 전에 어렵게 유치한 제3정보통합전산센터의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방식을 두고 생긴 심각한 갈등 때문인데 공사 기간과 금액 등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전, 광주에 이어 세 번째 정보통합전산센터가 들어설 대구 도학동 803 자락입니다. 대구시가 2년 전 유치해 지금쯤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긴 탓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설계와 시공을 한 건설사에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를 독식할 수밖에 없고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나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입찰 방법을 정하며 분리 발주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 업체 선정은 3차례나 유찰됐고 결국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해 겨우 설계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초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공사비도 4,600억 원대에서 4,300억 원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걸림돌은 더 있습니다. 대구시가 유치 조건으로 터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자체가 제공한 터에 국가의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축 면적만큼 최소한의 건축 면적만큼이라도 공유지 교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재 지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 발굴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대구 통합전산센터가 문을 열면 공무원 150명과 600여 명의 IT 인력이 상주하고 국내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5만여 대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모여듭니다. 하지만 정부의 허술한 사업 추진 탓에 행정 신뢰도와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부 실천 과제 140여 개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된 공약은 8개씩이 포함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4대 복합과제의 하나로 지역 균형 발전을 꼽았습니다. 지역 공약은 또 유형에 따라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계속 사업과 제도 개혁 과제부터 내년도 예산의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구를 지속 가능한 품격 높은 혁신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미래형 자율주행차와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를 문화와 행정, 경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전될 대구공항을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구시가 준비해 왔고 또 요청했던 그 지역 공약들이 대부분 다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포항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진과 원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무상 지원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가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국정과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매번 점검하고 대구와 경북의 상생을 위해 대구 경북 첨단의료단지를 육성하고 대구 경북권 광역철도를 만드는 한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내륙철도와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상생협력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대구-광주 고속화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서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달빛 내륙철도 건설 추진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시청에서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는 한편 영호남 주민들의 열망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191km를 잇는 고속화철도로 총 사업비 5조 원 정도를 국비로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식혀줄 2017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5번째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축제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치킨과 맥주 부스 일대가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재미있는 이벤트와 무료 시식 행사, 흥겨운 공연까지 시민들은 한여름밤에 치킨과 맥주의 환상적인 조합을 즐기며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부스도 많고 또 체험할 것들도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나가서 또 약간 외국인도 많더라고요. 약간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아서 시민으로서 약간 뿌듯합니다. 올해는 94개 업체가 치맥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치킨만 무려 43만 마리, 맥주는 32만 리터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류 야구장 전체에 인조 잔디를 깔아 지열과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었고 모든 축제 참여 업체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과 전국에서 치맥을 즐기러 오는 많은 관광객들,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흥겨운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사진 촬영과 모바일 게임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즐길거리도 선보이고 축제를 넘어서 치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맥 비즈니스 라운지도 설치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DJ와 함께하는 EDM 파티 등 참여와 체험, 관람을 접목한 다양한 축제가 두류공원과 이월드,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거리와 평화시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10만 명이 찾았던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오는 23일 일요일까지 닷새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심지어 30%대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원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가 하면 관계 기관마다 물 확보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들녘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시피 했던 기우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농민들은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부디 이 땅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모든 만물에 생기를 주시옵소서. 말라가는 논을 보다 못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 원수까지 농업용수로 내놓았습니다. 영천댐에서 포항 학야 정수장으로 가는 도수로에서 물을 뽑아 농수로에 퍼올립니다.
충분치는 않아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할 방침입니다. 오늘 참 여수정상에서 저기 물로 참 주니까 물살만 들어도 참 반갑습니다. 밭작물을 포기한 농민들은 그나마 벼노내라도 물이 들어가자 모처럼 주름을 펴니다. 충분하게 만족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가지고 가뭄 해결에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포항의 저수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는 34%로 평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포항시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는 2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남은 물은 쓸 수가 없어 사실상 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는 긴급 예비비 22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준한다고 보고 특별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또 하천을 굴착한다든지. 1993년에 버금가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자연재난에 우박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가뭄, 지진 등으로 규정한 자연재난의 범위에 우박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박 피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로 여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달라진 정부 교육 정책에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5명, 바른정당 2명의 국회의원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등 정부 교육 정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성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국회에서도 가장 이슈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고 갈등이 많은 데가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자사고만 4개가 있고 이것이 아마 가장 단기에는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는데 확고한 입장을 정하셔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고질적인 지역별 학력 격차 역시 도마에 올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애들을 이 지역에서 정말 그 대학 진학할 때까지 충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저는.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부당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이거를 이제 개선하자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이걸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러니까 형평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전 정부의 교육 정책에 충실했던 대구시 교육청은 달라진 정책에 지역 교육청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처럼 외고 자사고의 서열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수성구로 몰려오는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굉장히 순기능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라진 새로운 교육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역의 교육 정책 역시 당분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조선시대 민간 기록물을 번역해서 소설가나 영화 감독에게 이야기 소재를 제공하는 사업이 활발한데 이 국학진흥원이 10년 넘게 수집해온 조선 양반들의 일기 3,000여 점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조선 양반들의 일기를 번역해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달의 주제는 귀양살이. 당시 죄인들은 유배지가 결정되면 알아서 유배지까지 이동했고 비용도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는 사극의 장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배지의 생활은 천차만별이었는데 복귀 가능성이 있는 관료 출신에게는 수령이 집과 노비까지 제공한 반면 동량으로 근근히 연명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 소재들의 출처는 국학진흥원이 수집해온 조선 양반들의 일기 3,000여 점입니다. 이야기 소재를 주제별로 묶어 제공하면서 소설가, 작가, 영화감독 등
창작자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판결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시의성이 맞는 주제들을 선정하고요. 그와 연결된 재미있는 뭐 만화로도 만들어 주시고 에세이로도 써주시고. 지금까지 구축한 창작 소재는 무려 3,700여 건. 조선시대 일기 200권이 번역돼 여기에 활용됐는데 번역을 기다리는 일기가 또 3,000권 가까이 돼 이야기 소재에 목마른 창작자들의 오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태풍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2012년 태풍으로 김천 양곡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본 주민 229명이 김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3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수 피해가 인재가 아니라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포항을 상대로 3대0의 완승을 거두며 리그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7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경기에서 대구는 전반에 터진 세징야의 선취골과 김진혁의 중거리 슛, 그리고 후반 19분 에반드로의 쐐기골까지 더해져서 3대0으로 경기를 잡고 시즌 4번째 승리와 함께 8경기 동안 이어진 무승 행진도 마감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놓치며 승점 18점에 머문 인천을 제치고 승점 19점으로 10위로 올라선 대구는 오는 일요일에 평창에서 강원을 상대로 올 시즌 첫 원정 승리에 도전합니다. 오는 9월부터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이동통신 세계사는 무료 와이파이 확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190여 곳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환승 정류장 등지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와이파이 제공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일부 통신사의 설비만 있어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보공개 대상인 출자 출연기관의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대구시에 엑스코 경영위원회 회의 관련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엑스코로 이송하지 않은 채 회의 안건 절반 이상의 내용을 삭제, 부분 공개하고 회의 개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3건의 안건은 명칭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처리한 것은 엑스코의 정보공개 청구 처분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대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 수당 등 임금 지급 등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 고용노동지청이 지난달 편의점과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40여 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해 내려진 시정지시가 모두 191건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1개 항목 이상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비가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그리고 최저시급 미준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80 컨트리클럽과 냉천 컨트리클럽, 육군 무열대와 공군 11전투 비행단 등 대구 4곳의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대상 농약은 트랄로메트린 등 고독성 농약 3종을 포함해서 모두 28종이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 농약이 골프장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우기에 해당되는 7월에서 9월 사이 한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벌써 대구에는 오늘로 열흘이 넘게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로 이어졌고요. 낮에는 어제 폭염경보 수준이었던 35도보다 2도가량 더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여기에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바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온열질환이나 열사병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청송 지역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300m 안팎까지 좁아져 있고요. 우리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의 낮 기온 35도, 구미 36도 예상됩니다. 오늘 안동의 낮 기온 35도, 예천 지역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도 폭염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